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탐구와 발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와 발명, 막상 이 두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둘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키는 저번 달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자랐나요? 이 질문을 들은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함이 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일단 많은 학생들은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과 같이 키를 재었을 것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머리까지 해서 선을 그어서 그 위치를 저번 달에 그은 선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자를 사용해서 몇 센치가 더 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저번 달에 비해 얼마나 더 자랐는지를 이렇게 자를 통해서 측정하는 이 활동, 이런 걸 과학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에서 궁금한 질문을 찾아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을 찾아내는 활동을 과학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탐구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를 이용한 측정 활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자도 잘 살펴보면 아주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와 같은 측정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과학적 탐구와 이 발명의 관계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본 것과 같이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측정 도구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바로 시계 소리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벽에나 여러분 손목에 1초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계가 바로 여러분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이 시계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교재를 살펴보시면 창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는 아빠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육상 경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육상 경기의 결과를 보면 1초, 2초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초보다 아주 작은 단위, 0. 몇 초 단위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는 이렇게 1초가 아니라 1초보다 작은 결과로 이렇게 승부가 갈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더 정확한 시계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 즉, 더 정밀한 시계는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많은 시계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계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 맥박에서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더 나아가서 진자시계, 또 자연의 해 운동을 이용한 해시계, 그리고 모래시계, 물시계 등을 발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아주 정확한 전자시계를 활용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활동을 같이 해볼 텐데요. 옛날 사람들은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손목에 있는 맥박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활동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손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여러분 맥박을 한번 느껴보세요. 두근두근 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 맥박은 이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시계를 준비해서 1분 동안 이 맥박이 얼마만큼 뛰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맥박을 이용해서 시계를 보지 않고 1분을 한번 맞춰보는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누가 더 정확하게 1분의 시간을 맥박으로 알아맞추는지 경쟁해 보면 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이제 맥박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시간 한번 측정해 보았나요? 이 맥박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다 보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실제로 맥박은 사람마다 뛰는 정도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서도 여러분이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 때 또 가만히 있을 때 아주 그 차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 바퀴를 열심히 뛰고 들어오면 맥박이 빨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맥박으로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 과학자와 발명가들은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시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여러 시계들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자연의 규칙성 있는 자연 현상에서부터 시계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해시계가 있습니다. 해시계는 태양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해시계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해시계는 구름이 있거나 밤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시계와 모래시계가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물시계는 물이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였고 모래시계는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 부피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래시계와 물시계도 이게 떨어지는 양에 따라서 처음에 떨어진 것과 나중에 떨어지는 물과 모래의 양이 다르게 측정됨으로써 시간을 측정하는 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나 태엽을 이용한 진자 운동을 이용한 바로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진동을 수정을 이용한 전기적 진동을 이용한 전자시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가 우리 많이 사용하는 전자시계가 바로 이런 수정의 전기 진동을 이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자의 고유한 진동을 이용한 원자시계까지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측정 단위들이 아주 작은 단위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시간 측정 때문에 과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른 측정 도구들을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과학실을 살펴보면 여러 측정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친근한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어떠한 것을 측정하는 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자는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자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눈금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눈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이 눈금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손가락의 길이나 발바닥의 길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도 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용해서 기준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그 큰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1m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철 저울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용수철 저울은 대표적인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야채나 고기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이 저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살펴볼 수 있는 측정 도구는 바로 눈금 실린더입니다. 여러분 과학 실험할 때 많이 사용할 텐데요. 눈금 실린더 또는 메스 실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무엇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액의 양이나 부피를 측정할 때 이 눈금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피를 측정할 때 이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라면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양의 물을 넣어야 하죠. 그 물의 부피 또는 양을 측정할 때 이런 눈금 실린더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측정 도구는 바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그날의 기온이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가 열날 때 우리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탐구를 할 때도 이 온도계가 정확할수록 그 탐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과학적 측정 도구를 여러 과학자들이 더 정확하게, 더 오차가 나지 않게 발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밀한 측정 도구를 발명하게 되면 바로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더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더 정밀한 과학 측정 도구를 발명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시계인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1초, 2초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전자시계 정도면 큰 생활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십만 년에 1초 정도 틀릴까 말까한 이 원자시계를 발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자시계가 필요하게 됐고, 만약에 이 원자시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더 정밀한 측정 도구를 발명한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바로 그 현미경의 발전 과정을 보면 더 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런 현미경들을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발명하게 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2개의 렌즈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배율이 한 300배 정도 되는데요. 이 광학 현미경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 세균과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과 미생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류가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더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전자현미경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응용한 건데요. 이 전자현미경은 기존의 미생물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더 나아가서 염색체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까지 관찰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까지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원자현미경을 이용해서 탄소 원자나 아미노산 같은 아주 원자 수준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미경의 발명이 인류에게 아주 큰 혜택을 주게 되었는데요. 더 정확한 현미경이 발명되게 됨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더욱 성능 좋은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정확한 측정 도구가 발명이 되면 과학은 더욱 발전되게 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여러 가지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측정 도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측정 도구를 발명하는 활동으로 한번 나아가 볼 텐데요. 발명은 기존 발명품의 불편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여러 측정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불편한 점이나 또는 개선할 점들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측정 도구를 발명해 보는 과정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커는 부피를 측정하거나 용액을 담아 놓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커를 사용할 때 혹시 어떤 불편한 점이 없으셨나요? 불편한 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비커를 개선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비커를 한번 잘 살펴보면 부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금이 정밀하지 않아서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피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비커보다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알코올 온도계인데요. 이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를 측정할 때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알코올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여러분 체온을 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온도계를 입안이나 귀에 넣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면 새로운 발명품이 되겠지요. 그런 실제 그 알코올 온도계의 단점을 해결한 온도계가 있습니다. 앞서 알코올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접촉해야 하고 온도를 측정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외선 온도계가 새로 발명이 되었는데요. 적외선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 물질이 내보내는 적외선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하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체온이나 물체의 온도를 아주 빠르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와 같이 여러 가지 살펴본 과학적 측정 도구의 불편한 점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불편함이나 그 불편함을 개선한 여러분만의 발명품을 고안해보는 활동을 더 진행해 볼 텐데요. 앞서 살펴본 온도계를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발명품을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온도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아기는 잘 놀다가도 열이 나면 순간적으로 39도까지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고열이 나는 경우는 밤에 잘 때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부모가 아기의 상태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온계로는 측정 당시의 온도만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체온계, 온도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 문제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그럼 교재에 있는 활동지에다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과 같이 선택한 측정 도구는 바로 체온계입니다. 바로 우리의 체온을 재어주는 측정 도구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불편했나요? 또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바로 불편한 점은 바로 측정하는 순간에만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체온계가 우리 몸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이 체온계를 몸에 부착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체온계를 몸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약에 체온계를 시계나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오랫동안 몸에 부착하고 할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체온계에 어떤 통신 기능을 부착해서 어떤 부모님의 핸드폰이나 알람을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기능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알람이 울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온계의 불편한 점인 측정하는 순간에만 온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점들을 적용하면 새로운 발명품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을 응용한 제품들이 나온 것을 여러분 시중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추가된다면 새로운 체온계를 여러분이 직접 발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과학탐구와 발명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과학탐구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측정 도구가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발명품을 개선함으로써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발명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 실험이나 과학 탐구 과정에서 측정 도구를 보시면 이 측정 도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품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학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상으로 과학탐구와 발명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